혹시 요즘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나요?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았던 말에 괜히 욱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괜히 꼬이고 왜 나만 이래?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그런 날들. 그게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란 걸 아세요? 그건 인생이 망가지기 전에 나타나는 위험 신호입니다. 누구나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리고 몸도 가볍고 사람 관계도 술술 풀리는 시기. 하지만 그 반대도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없고 아침에 눈을 떠도 의욕이 없고 심지어 이대로 살다간 끝이겠구나 싶은 순간들. 그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이 안 좋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라며 넘기지만 사실 그때 이미 내 마음의 엔진이 고장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신호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그 3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학 얘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실제로 인생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이 3가지가 반복됐습니다. 첫 번째 신호, 이유 없는 분노와 욕. 첫 번째 신호는 욕이에요. 그냥 욕설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터져나오는 부정의 언어입니다. 평소엔 참을 수 있었던 일에도 아씨 진짜 하며 혀를 차고 남의 행동이 괜히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죠. 그건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부정으로 오염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약 2만 개의 생각을 합니다. 그중 90%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진화의 흔적입니다. 원시 시대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저 소리 뭐야? 위험한 짐승인가?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았거든요. 그 본능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쁜 가능성부터 떠올립니다. 저 사람 나를 싫어하나? 오늘도 틀리면 어쩌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부정의 언어들이 머릿속을 지배하면 뇌는 그걸 현실로 착각합니다. 즉, 나는 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신념을 스스로 세뇌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나오는 욕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내 인생을 파괴하는 주문이에요. 욕은 짜릿하지 않습니다. 말한 순간엔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잠시 후엔 마음이 더 무겁고 기분이 더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부정의 언어는 내 감정뿐 아니라 내 주변의 에너지까지 오염시키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 상사가 기분이 안 좋으면 공기가 얼어붙죠. 그게 바로 부정의 에너지가 퍼지는 모습이에요. 내가 내뱉은 한마디가 주변의 분위기를 바꾸고 결국은 내 인간관계, 내일의 성과까지 무너뜨립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긍정을 말하는 것. 무의식은 언어로 훈련됩니다. 하루 2만 번 중 절반이라도 괜찮아, 잘 될 거야,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어. 이 말을 반복하면 뇌는 진짜로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긍정 확언이에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 중 감사한 점 3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무의식을 긍정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두 번째 신호, 불규칙한 삶. 두 번째 신호는 바로 불규칙성입니다. 사람들은 게으름이 인생을 망친다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불규칙함이에요. 하루에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일과의 흐름이 뒤죽박죽이면 우리 뇌는 계속 불확실성에 시달립니다. 다음에 뭐하지? 이 질문이 뇌를 가장 피곤하게 만든다는 걸 아시나요? 뇌는 예측 가능한 걸 좋아합니다. 불확실한 상태가 오래되면 몸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번아웃 상태로 빠집니다. 매일 자는 시간이 다르고 계획이 없고 해야 할 일이 뒤죽박죽이면 뇌는 항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요. 이건 원시 시대의 생존 본능이 아직도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규칙은 단순히 신체 피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신의 불규칙성으로 이어집니다. 하루는 미친듯이 의욕이 넘치고 다음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이게 바로 초기 우울 신호입니다. 우울증은 슬픔이 아니라 감정의 급격한 롤러코스터로 시작돼요. 해결법은 명확합니다. 일단 잠부터 일정하게 자라. 수면 패턴이 바로 잡히면 기분, 집중력,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안정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불규칙을 조절하는 법. 기록하세요.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이걸 종이에 적는 순간 형체 없는 문제가 눈앞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죠. 생각 속에만 두면 막연하지만 글로 쓰면 현실의 문제가 됩니다. 이 간단한 기록 습관이 당신의 정신을 붙잡아줄 구조물이 됩니다. 세 번째 신호, 아무것도 재미없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신호. 그건 아무것도 재미없다는 감정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설레지 않고 좋아하던 것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단지 살아내기 위해 하루를 버티는 상태. 이건 단순한 무기력이 아닙니다. 정신적 체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 즉 번아웃이에요. 책 이토록 멋진 휴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의 자원을 다 소진했음에도 여전히 더 달리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인간은 번아웃에 빠진다. 우린 모두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쳤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질 거야. 이 말이 결국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 상태에서 더 밀어붙이면 몸은 멈추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부서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회복은 멈춤이 아니라 활동적인 쉼으로 찾아와야 합니다. 그냥 누워있는 휴식은 몸은 쉬지만 머리는 계속 일 생각을 합니다. 휴가를 가도 불안한 이유가 그거예요. 저 프로젝트 잘 되고 있나? 매일 확인해야 하나? 머리는 여전히 일하고 있죠. 진짜 쉼은 고민할 틈이 없는 몰입의 활동입니다. 공을 잡고 뛰는 축구, 숨이 차오르는 수영, 리듬을 타는 음악 연주, 땀을 흘리며 하는 헬스. 이런 활동적 쉼은 우리 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에너지를 생존이 아닌 재생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재미없고 세상이 흑백처럼 느껴질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히려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법. 자, 정리해볼까요? 일욕이 늘었다면 당신의 무의식이 이미 부정으로 물들었단 뜻입니다. 긍정 확언과 감사 일기로 다시 재프로그래밍 하세요. 이 생활이 불규칙하다면 뇌는 불안에 갇혀 스트레스로 타들어갑니다. 수면 리듬부터 회복하고 일과를 일정하게 만들어보세요. 삶 아무것도 재미없다면 그건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니라 내면의 자원이 완전히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잠시 플러그를 뽑고 땀을 흘릴 수 있는 활동적 쉼으로 스스로를 충전하세요. 인생이 한없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당신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당신의 무의식이 조금 지친 것 뿐이에요. 이 세 가지 신호를 느낀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알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꼬이는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규칙, 작은 언어, 작은 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